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 11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이네요. 법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거 하려니까 정말 미치겠다. 그치? 일단은 최대한 지문 안에서 우리가 좀 핵심 내용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미 시냅스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음 시냅스 그 교재에 이 지문은 실려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맛을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좀 늦게 보는 친구들은.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법률의 효력과 소급 입법에 대한 겁니다. 도대체 법률의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줘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지난 과거의 것까지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지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은 일단 들어가기 전 박스 내용. 이 글은 법률 효력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조건과 소급 입법의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적용되는 시간적인 범위와 관련돼서 얘를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런 시간적인 범위와 관련하여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조건과 그 다음 소급 입법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대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보는 겁니다. 일단 소급 입법이 뭔가, 이제 각주에 보면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소급 입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허용되는 그런 조건이 뭐고,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률에는 법률 생활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전성을 위해서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래 법률 불소급의 원칙으로서 우리의 법률의 어떤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법률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적고 중대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과 적용이 허용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급 입법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 그래서 부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는 이미 시간이 경과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률 관계가 종료되기 전인 경우에 이루어지는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종료되기 전의 상황. 근데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거는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키워드들을 생각하면서 1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법률은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공포가 이루어지며 이제 딱 이게 법이다 라고 이제 공포가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의 효력 발생 시기와 별개로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대상의 시간적인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 그리고 특히 법률 효력 발생 전에 형성된 법률 관계도 그 규율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문단은 법률의 효력 적용과 관련한 논란, 이걸 시간적인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효력 발생 전에 형성된 법률 관계도 어떻게 우리가 규율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그것도 책임을 져야 돼? 약간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2문단. 법률은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늘 며칠이죠? 5월 19일이라고 쳐봐. 그럼 5월 19일 오늘부터 이 법률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탕탕탕 하면은 이 법률이 이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거야.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그걸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취지는, 그 목적은 법률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소급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하는 그러한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뭐 예를 들면 법률 생활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겠죠. 뭐 과거 법률에 따라 발생한 권리 의무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게 어떻게 보면 법률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 법률에 따라 발생한 그 권리, 의무 이런 것들도 이제 존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법정의 안정성을 또 유지하는데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춰줄 수 있잖아요. 과거의 행위를 현재 법률로 평가하여 제재하거나 기존과 다른 법률 효과를 부개하게 된다면 법률 생활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신뢰성을 저해시키며 법률 생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현재 법으로 적용을 해서 걔에 대해서 뭐 다시 왈가불가 한다거나 끄집어낸다거나 하면은 이미 법률 관계에 있어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당연히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어느 선까지 그걸 인정해 줘야 될지.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법질서에 대한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률의 규범적 성격을 강화하는 의미를 지닌 법적 안정성은 법치주의의 주요한 원리가 되며 이를 위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애매한 법률 생활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루두루 문제들을 위해서라도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자. 이걸 이제 원칙으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국민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원칙이므로 이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적인 만약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통해서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제 원래 법률 불소급의 원칙 자체가 법질서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침해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 다음 이익을 능가하는 어떤 공익적인 필요성이 즉 공공의 이익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더 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통해서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외적인 부분이 되는 거겠죠. 소급입법 자체가 예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원칙이에요. 그쵸?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이러한 이익을 능가하는 공익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쵸? 그럴 땐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통해서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과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목적이 뭐였어요? 법률 생활의 혼란을 피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쵸?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소급 입법을 통해서 법률의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즉 과거에 그런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까지 그 법이 미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3문단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앞문단에서 소급 입법을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일단은 헌법재판소는 소급입법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진정 소급입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진정 소급입법으로 나누어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진정 소급 입법이란 뭐냐? 사실이 종결되지 않아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황이야. 그래서 그에 대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이를 소급하여 규율하는 입법을 의미합니다. 부진정 소급 입법은 법질서에 대한 신뢰보호나 법적 안전성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어서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종료가 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들먹여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에 입법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죠? 자, 보시다시피 공공의 이익의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서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되면은 역시 부진정 소급 입법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예시가 쓰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매도 가격. 매도라는 거는 이제 판다는 거죠. 매수는 사들이는 거고. 그쵸? 부동산의 취득 가격과 매도, 파는 가격의 차익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매도 행위가
파는 거죠. 행위가 종료되기 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소득세율을 만약에 인상할 경우에 종료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팔기 전에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이는 일종의 부진정소득 입법에 해당하여 불소득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더구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 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종료된 이후면 문제가 되겠지만 종료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인상해도 사실 크게 불소득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세율이 부동산 매도 시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를 보호하는 것보다 만약에 세율을 인상하는 공익적인 필요성과 주대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를 이유로 소득 입법이 제한된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를 통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부진정 소급 입법 이것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어떤 공익적 필요성이나 중대성에 비해 법질서에 대한 신뢰 침해가 큰 경우에는 입법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율을 인상할 공익적 필요성과 중대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신뢰보호를 이유로 소득 입법이 제한된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걸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부진정 소득 입법의 조건과 가능 여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부진정 소득 입법은 종료되기 이전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허용한다라는 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의 이익의 필요성, 중대성보다 신뢰 침해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입법이 제한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진정 소급 입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소급 입법의 유형 첫 번째 부진정 소급 입법입니다. 자, 4문답. 두 번째는 뭐 나오겠니? 진정소득 입법이 나오겠죠. 얘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의 그런 법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게 돼버릴 수 있겠지. 왜냐면 이미 종료됐는데 나한테 그 법을 적용시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거나 기존 법적 상태에 대한 신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은 경우 아니면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작은 경우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 네 가지의 경우에는 진정소급 입법이 가능하대요. 자, 예시를 들고 있죠. 친일 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친일 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일반적으로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었고 진정소급 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 데 반해서 오히려 공익적인 중대성이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즉 공익적인 중대성이 너무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정소급 입법이 허용될 수 있는 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급 입법을 하더라도 당사자의 손실이 사실 그렇게 침해를 많이 당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익상의 사유가 너무 크다라는 거. 이런 이유로서는 진정소급 입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소급 입법의 조건과 가능 여부 이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급 입법의 유형 두 번째는 진정소급 입법이었어요. 얘는 이미 종료된 사실이긴 했지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진정소급 입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5문답. 이와 같이 법률의 효력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를 법률의 효력 발생 이전까지로 확대할 것인지인가에 문제는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소급 입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결과가 그쪽으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 신뢰보호, 법적 안정 이거를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은 옛날 걸 끄집어내서라도 공익을 우선시할 것인지
이 두 가지의 문제로서 이제 결론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체계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유지하되 이걸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적은 상황 가운데에서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절히 두 마리 토끼를 잘 이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원칙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인 거고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나와 있듯이 소급 입법의 종류 두 가지 나와 있었고 예외적인 그 사항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오문단은 법률이 적용되는 시간적 범위에 대한 우리 법체계의 태도, 주제는 소급 입법이 허용되는 조건과 유형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예외적인 그 유형들, 조건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정리하면 이와 같아요. 우리 법률은 공포가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경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란 효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에 대하여만 법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국민의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보다 소급 입법으로서 이제 공공의 이익이 더 중대하고 막대할 경우에는 사실상 예외적으로 소급 입법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급 입법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 부진정 소급 입법과 진정 소급 입법이 있는데 부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혹은 법률관계가 이미 종료되지 않은 즉 종료되기 전의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 확정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급 입법 원칙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겁니다. 법질적인 신뢰보호, 법적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한 소급 입법이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정소급 입법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이미 이제 종료가 됐어. 당사자의 법적 지위도 이미 확정이 된 상황 가운데 어쩌면 당사자의 그런 안정성이나 지위를 해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급 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진정소급 입법 같은 경우는. 근데 예외가 있죠. 부진정 소급 입법 같은 경우는 소급 입법이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공익적인 필요성보다 법질적인 신뢰 침해가 더 되는 경우에는 또 입법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쵸? 요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진정 소급 입법은 소급 입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대로 입법을 허용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 정리된 내용들은 꼭 필기를 해놓으세요. 이게 물론 사용설명서 있는 내용이랑 같이 버무려서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서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랑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는 거는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메모를 하시고 본인이 조금 놓친 부분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정보까지 적어주면 선생님보다 더 잘 만든 구조도로서 여러분들이 필기가 되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문제풀이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정답률도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 이해 안 되는 거는 따로 여러분들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또 우리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챕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